네, 안녕하십니까. KRTV 김대표입니다. 제가 요즘 지노드론 생초보 사용기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1편, 2편, 3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4편 지노드론 생초보 사용기 AES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봄에 지노드론 새 제품을 국내 기업인 덕유항공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저도 당시에 드론을 구입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제가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다른 크리에이터님들이 만드신 영상만 감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가성비 드론이라고 해서 지노 드론이라는 제품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길래 가성비 드론인가 궁금해서 영상을 보다가 제가 요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짐벌 달린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화질은 풀 HD급만 되면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넓은 토지나 임야 같은 거를 소개할 때는 카메라로 걸어다니면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하늘에 떠서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 드론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짐벌 달린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배터리 2개 이상 넣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를 포함하면 무조건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더 비싸고 좋은 거는 200만원 이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지노드론을 샀는데요. 지노드론 패키지 제품 중에 배터리가 2개 들어있고 이런저런 액세서리가 다 들어있는 패키지가 5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무료 배송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가격은 그대로고 거기다가 SD 메모리 카드까지 끼워주네요. 제가 샀을 때는 메모리 카드는 없었거든요. 며칠 뒤에 제품이 도착했고 별 준비 없이 드론을 날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외로 어려웠습니다. 제 주변에는 드론을 날려본 분이 없어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혼자 배워야만 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봐도 금세 이해가 안 되고 생각외로 알아야 될 게 참 많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찌어찌 해서 만지작거리다가 공중에 띄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좁은 장소에서 날리다가 물체에 걸려가지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짐벌이 덜덜 떨려서 영상이 드드드 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나 하고 궁리하는데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짐벌 이상이 있을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지작거리니까 또 고쳐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니까 조종기도 좀 손에 익는 것 같고 재미있는 영상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지면에 바짝 붙어서 영화같이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땅에다가 원산 폭격을 벌받듯이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카메라 짐벌에 큰 타격이 와가지고 더 이상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분명히 드론에서 제일 비싼 부위 중에 하나가 짐벌 카메라인데요.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서 엄청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욕 플러스 호기심 천국에 빠졌네요. 해외 유튜버가 지노 드론을 완전히 분해하는 영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분해하면 뭔가 선이 끊어진 데를 용접해서 붙여주거나 느슨해진 데를 조여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영상으로 몽땅 분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분해 영상은 5편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폭망입니다. 전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더라도 덕유항공 본사에 AS 의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AS가 잘 돼서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봄에 지노 드론을 샀으니까 아직 AS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소비자의 과실로 망가진 거는 무상 수리가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중요 포인트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구매자 이름과 고장나게 된 사연 이런 것들을 적어서 메일을 보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기사님께서 그러한 증상이면 제품을 본사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기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짐벌 카메라 몸체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와, 비용 엄청 나오겠네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경우뿐이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 등에도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AS 기사님들하고 소통하실 때 꼭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보통 AS 기사님들은 병원으로 친다면 의사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 등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제가 맡겼던 진호도로는 금년 봄에 구입해서 보증 수리 기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는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의무라는 게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제가 나뭇가지 등에 걸려서 즉 사용자인 저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였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자제품 AS 업무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종종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구매자 혹은 사용자 자신이 잘못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AS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상 수리를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합니다. 제품 고치는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소비자와 이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AS가 엉망이라고 올려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AS 기사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럴 때는 저처럼 아예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시고 정중하게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실수를 하였는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뭔가 좋은 방도가 있을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진짜 효과 만점입니다. 엉뚱하게 난 그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지 마시고요. 보통 AS 기사님들은 고장난 제품을 보면 단번에 딱 알아맞힙니다. 맨날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고치다 보면 그 제품을 속속들이 알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아 이거는 소비자께서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단번에 알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소비자가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렇게 떼를 쓴다면 비용을 떠나서 그 거짓말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예절입니다. AS 기사님께 예의를 갖추시면 좋습니다. 저는 50대 중년 아저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해보면 AS 기사님들이 대부분 저한테는 자식뻘 혹은 조카뻘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반드시 존칭을 쓰고요. 나이가 20살 이상 먹으면 성년이 아닙니까? 모두 어른이죠. 나이 좀 어리다고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 먹은 거 자랑이 아닙니다. 아무튼 타인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다시 리마인드 해드린다면 첫째 솔직해라. 둘째 예의를 갖춰라. 이것만 잘 지키셔도 아주 훌륭한 AS를 받을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제품이 잘 수리되어서 도착을 했고요. 이번에 고장날 때 와 아무리 가성비 제품이라도 진호드론 본체를 새 걸로 다시 사야 하나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큰 비용이 안 들고 잘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이걸로 찍은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잘 찍히죠? 이번에 저랑 여러 번 소통하셨던 덕유항공의 친절한 AS 기사님 깨알 칭찬 드리겠습니다. 덕유항공 본사의 송땡땡 기사님 아주 감사했습니다. 이 송 기사님께서 제 채널의 영상에 고마웠다고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본인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참 성격이 깔끔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전 그러시면 그냥 송 기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론이 비싸잖아요. 이번에 진호 드론 프로라는 제품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DJI에서는 매빅 미니가 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가성비로는 진호 드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성비라고 했죠. 각종 기능이나 특수 촬영 그리고 비행거리 같은 거는 당연히 비싼 드론이 좋겠죠. 저는 아직은 한동안 진호 드론을 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KRTV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5편을 준비하겠습니다.